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대표 고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좀 전에 최 실장님 발표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작년 초까지 이제 퀄컴 코리아에서 사실 이제 한 20일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국에 이제 5G 들어올 때부터 해서 뭐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저희가 5G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들 기술 개발하고 이제 사업 개발 총괄하는 것들을 담당했었고요. 작년 초에 저희가 그 프라이빗 5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지금 오늘 발표드릴 이 셀로나라고 하는 미국의 프라이빗 5G 장비 전문 업체에 이제 한국 저희가 대표를 맡으면서 한국 시장의 P5G 보급화를 좀 시작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예, 그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셀로나 쪽 임원진들을 소개해드리면요. 그 CEO가 CTO가 이제 코파운더입니다. 그래서 CEO는 아루바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CTO는 퀄컴 코퍼레이트 R&D에서 저하고 한 18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아주 네트워크 쪽에 그 R&D만 계속 해왔던 그분이 이제 CTO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그 VP 캐리어 릴레이션 담당하는 산지시라는 친구가 저하고도 스마트 시티 계속 개발 진행했던 그런 친구고,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셀로나 비즈니스를 이제 한국에 도입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이제 프라이빗 5G 전문 그 인프라 네트워크로 이제 시작이 됐고, 현재로는 이제 그 시리즈 C까지 진행되면서 뭐 퀄컴 벤처라든지 뭐 NTT, 뭐 버라이전, 구글, 애플 등등의 유명 회사들하고 파트너십과 펀딩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 최 실장님께서 말씀 자기 잘하셨는데요. 이은 5G가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거의 그 정부의 자금을 통해 가지고 마중물 정도의 어떤 실증 그 정도 진행했다고 보고요. 저는 올해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B2B로 확산하면서 보편화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까 물류라든지 제조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 그다음에 캠퍼스에서도 지금 활용 예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특히 뭐 미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군, 육군, 공군 등에서 아마 활발하게 이 P5G 제도를 도입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실제 제품 나왔던 거가 이제 작년 초에 저희가 MWC에서 어나운스를 했었고요. 그 뒤로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굵직굵직하게 아마 뭐 보시면은 포춘 300대 기업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각각의 산업 군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뭐 미국하고 일본,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제조 현장입니다. 제조 현장에 이제 특히나 전기 자동차 공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로나 제품이 들어간 곳이 현재 BMW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EV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그다음에 포드의 전기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루시드 이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게 물류 쪽입니다. 앞서서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월마트라든지 뭐 델콩카는 미국 최대 타일 공장이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홈디포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데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에서도 저희가 이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백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예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 병원에서도 뭐 실내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P5G 망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부분은 뭐 애플, 딜로이트의 본사에서 이 P5G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하고 이제 한국은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미국은 주파수가 이제 CBRS 주파수 밴드, 그 주파수 밴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활동을 해놓은 상태고, 거기를 LTE 또는 5G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4.7GHz N79 밴드를 활용해서 5G 온유로만 현재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산업 군별로 이 프라이빗 5G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셀로나의 인5 솔루션은 정말 그 태생 자체가 저희가 매크로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저희는 프라이빗 5G 전용으로 이제 제품이 탄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존에는 RU 또는 RRH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지국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5G 코어 장비입니다. 코어 장비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셀로나의 그 오케스트레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 관리 시스템은 정말 이게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니까 각 그 제조 사업장 또는 뭐 군 어떤 특정 시설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크로에서 활용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운영을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런데 그것들이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태생을 했기 때문에 저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그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AP 관리라든지 코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오케스트레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는 거는 셀로나가 자체 심카드와 eSIM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드 투엔드로 저희가 셀로나 전체 솔루션을 다 공급해서 뭐 A사의 뭐 RU, B사의 코어, C사의 심카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보시지만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망을 구축하려면 별도의 라인들이 필요해서 별도 라인들 구축하는데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셀로나 제품은 기존의 그 사업장 내나 또는 뭐 건물 내 있는 그 인터넷망을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에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몇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기존 망에 있던 뭐 그 기업 내부의 뭐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저희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존 인프라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과 자연스럽게 쉽게 통합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셀로나의 기본 5G LAN, 아까 이제 최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5G LA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5G LAN에 저희가 필요한 모뎀 업체는 이제 우리넷, 국내 이음 5G에 가장 먼저 개발을 시작했던 우리넷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미 인테그레이션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앞으로 관심 많이 있을 분야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이 장애가 어디 발생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 국내의 맥데이터라고 회사가 국제 표준 ITU-T의 국제 표준을 작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전체 5G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과 성능 모니터링 관련돼서 국내 업체의 벤처 기업이지만 ITU-T의 이제 표준을 득했고요. 이 회사의 제품과 이 셀로나의 제품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NMS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전체 5G LAN, 그 다음에 NMS와 MPMD를 같이 결합한 맥데이터의 이런 솔루션, 그 다음에 이런 저희가 파트너십 맺고 있는 모뎀 이런 부분들 다 결합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전체 URL-CC 이 분석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QoS 보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이런 부분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 공장에서 지금 프라피넷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 프라피넷이 지금 현재로는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돼서 그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 프라이빗 5G 망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을 가지고 프라피넷을 이음 5G 망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뉴트럴 호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T-모바일하고 그다음에 같이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탠포드 병원에 실제 커머셜 런칭을 한 그런 예제입니다. 이게 이제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원 내부에 외부에 있는 그 예를 들면 T-모바일 네트워크에 어떤 그 시그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희 셀로나의 AP들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케이블에 그대로 연결시켜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인도어로 들어오면은 그 셀로나의 프라이빗 망을 잡아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가면은 그 MNO 사업자, 뭐 T-모바일이면 T-모바일, SKT, KT 이런 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멀티 오퍼레이터 코어 네트워크 이 부분이 3GPP에 디파인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의 게이트웨이를 셀로나가 개발을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의 외부 MNO 사업자들의 망과
프라이빗망을 심리스하게 연동시키는 그런 것들 기술을 개발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앞으로는 아마 이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요게 이제 앞으로 기본적인 것들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이번 MWC에 이제 어나운스를 했는데요. 미국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네트워크 파이어월 쪽에 큰 업체인데요.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하고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 이 부분을 저희가 통합 인테그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에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로 떠오를 거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미 저희는 파트너십 통해서 구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셀로나가 이제 그 스타링크하고 이제 협업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정말 어떤 재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전 외지라든지 또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인터넷 백홀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스타링크를 인터넷 백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백홀로 사용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스타링크의 위성을 통해서 여기에 인터넷 케이블을 저희 셀로나의 코어하고 AP에 연결시켜 가지고 디바이스들을 해서 프라이빗 5G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놨고요. 실제 일본에서는 뭐 새로 시작되는 광산이라든지 이런 채굴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곳에 이런 스타링크의 백홀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마 국내에는 올해 내에는 아마 이 스타링크가 사업자들 통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스타링크를 출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판교에 그 경기 기업 성장센터 거기 내에 저희가 파트너사 업체 통해 가지고 셀로나 5G 랩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작년 8월달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올해 아마 4월,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구성이 정말 쉽습니다.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거기에 탭 스위치 장비 들어가고 저희 5G 코어, 그다음에 NMS 또는 뭐 MPMD 장비, 그다음에 이제 아웃도어용 AP 또는 인도어용 AP를 통해서 저희가 5G 테스트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서 했으니까 많은 활용도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케스트레이터로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맥 데이터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5G가 이제 그 최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5G는 B2B용입니다. B2C용이 아니라 B2B용인데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게 이 QoS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QoS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AMR, AGB 또는 뭐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 3GPP에 디파인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 저희는 거기에 추가로 하나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더 내서 마이크로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사실 그 디바이스당 QoS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하나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QoS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 또는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별로도 이 QoS를 할당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이 마이크로 슬라이싱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태블릿, 비디오, 게이트웨이, 뭐 보이스 이런 것들마다 SLA들이 다 다를 거고 그 QoS를 디파인하는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자기 그룹별로 통합시켜 가지고 보안 정책을 또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개념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말씀드렸지만 이 두 장비는 인도어용 AP, 아웃도어용 AP 장비입니다. 저희는 이 인도어용 아웃도어용 AP에 뭐 RU뿐만 아니라 DU-CU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엣지단에서 DU-CU가 함께 동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엣지 프로세싱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 코어는 뒷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RU-CU, DU가 하나로 통합된 인테그레이트된 그런 AP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RU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희는 AP, 우리 와이파이처럼 AP라고 표현해서 5G 랜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고
이제 그 국내 주파수 N79 같은 경우는 저희가 KC 인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 정도면은 이제 KC 인증이 완료돼서 이제 국내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아마 보급화로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들을 보시면은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웃풋 포트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하나당 5W씩 총 10W의 안테나 개인까지 통해서 한 20W 플러스 정도의 출력을 낼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커버리지는 AP 아웃도어 AP 하나당 한 8,500평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와이파이 대비해서는 거의 10배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배 이상의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G 코어는 저희가 여러 가지 EPC, LTE죠. EPC와 5G 코어, 그다음에 스펙트럼 매니지먼트, 랜 매니지먼트. 사실 요 네 번째 보시면은 5G 랜 라우팅이라는 거는 다른 타사 어디에도 없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에 그대로 저희가 플러그 앤 플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랜 라우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인터널 뭐 도메인, 익스터널 도메인, 슈퍼네팅 이런 것 등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인터넷 기존의 인터넷망과 결합이 돼서 5G 프라이빗 5G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리던던시죠. 네트워크 이중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셀러는 네트워크 3중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원 액티브 투 스탠바이 형태로 해서 3중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의 이제 보안성이라든지 안정성들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통합 관리 시스템, 저기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운영할 수 있는 것들, 뭐 AP 세팅, 그 다음에 코어 세팅, 그 다음에 단말 세팅,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세팅 이런 것들을 이 통합 툴을 통해서 전체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성능 자체들은 다 모니터링이 되고요.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한 엔드-투-엔드 관련된 것들은 저희 맥데이터 솔루션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세심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 다니면서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특장점을 그냥 한 장으로 좀 요약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한 장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턴키 방식으로 엔터프라이즈용으로는 유일하게 엔드-투-엔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내 외형 AP, 5G 코어, 오케스트레이터, 심카드, e심카드, 그 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주는 솔루션까지 전체 엔드-투-엔드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본사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타사 방식은 프랑켄슈타인이다. 이런 저도 또 용어는 처음 들었는데 뭐 A사의 RU, B사의 코어, C사의 뭐 심카드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조합을 한다 그래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턴키 방식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 네트워크에 쉽게 플러그인 플래그 방식으로 저희가 통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QoS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 한 단계 발전한 마이크로 슬라이싱을 지원해서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간에 모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안 강화로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의 팔로 알토 네트워크의 제품도 저희가 통합 인테그레이션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랜 라우팅, IP 도메인 컴퓨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저희가 기존 인프라에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이중화가 아닌 네트워크 3중화, 원 액티브 투 스탠바이, 그리고 오토 스케일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한 지역, A 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 있고 B 지역, 뭐 한 군데에서 이제 이 프라이5G를 했어요.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또 다른 지역에 P5G 구축하려고 했을 때 그런 멀티 사이트의 확장 개념이 저희는 굉장히 자동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CN 통해서 여러 가지 타사 네트워크와의 연동 기술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백홀로 사용해서 P5G가 추가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포터블 프라이빗 5G 네트워크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뭐 캐비넷 하나에 넣어서 뭐 자동차에든 싣고 어디든지 가서 버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버블 네트워크를 껐다가 켰다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이 P5G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고성은 뭐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 저희가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이 가트너에서 디파인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앤 다이그노스틱스, 이 NPMD 부분에 저희가 ITU-T의 국제 표준을 취득한 솔루션과 통합해서 같이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구축 사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지금 레퍼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정부 과제를 통해서 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보급화, 확산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셀로나는 이미 미국에서 15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미 프라이빗 5G망을 많이 구축한 그런 경험이 있고 라지 사이즈부터 스몰 사이즈까지 다 구축한 경험들을 토대로 국내에 이제 진출을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정유 공장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3개를 저희가 다 커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웃도어에 여기에 이제 기주국들이 이제 아웃도어 AP가 들어가서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퍼스널 뭐 랩탑이라든지 IoT 디바이스라든지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활용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풋볼 경기장 260개 정도인데요. 아웃도어 AP 아까 보셨던 조그마한 아웃도어 AP 10개로 전체를 커버를 했고요. 100% 어태치 석세스 레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와이파이로 커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와이파이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로밍도 안 되고 스테빌리티도 떨어지고 보안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P5G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제라고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아까 이제 제조 공장이 가장 많이 활용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AGV 이게 딱 대표적입니다. AGV, 그다음에 태블릿, 그다음에 푸시투톡, 그다음에 서빌런스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금액도 나왔지만 그런 거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P5G로 충분히 커버하고 실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미국의 그 철강 제조업체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펜실바니아에 있는 뭐 US 스틸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이제 5G 랜을 통해 가지고 코스트 절감이 30% 이상 됐고, 그다음에 AP도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한 4개월 정도 내에 ROI를 충분히 뽑아낸다. 이거 결국은 이 경제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 뭐가 멈추면 안 되니까 당장 멈추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와이파이로 하던 것들이 5G로 오면서 그런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계산한 것들이 이제 ROI가 충분히 빨리 나올 수 있다. 운영 간소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시장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BMW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제조 공장입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릴라이블한 네트워크를 AGV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24시간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디자인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RF 네트워크 플래닝 작업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옵티마이즈된 그런 형태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커버리지는 꽉 차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미 기술력으로 몇 개의 어떤 그 AP 아웃도어 AP 장비를 안테나를 어떤 걸 써? 안테나를 옴니 안테나를 쓰느냐, 90도, 30도, 60도, 110도 쓰느냐 이런 게 다 커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체 네트워크의 플래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AP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10개면 되는데 20개, 30개를 박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리던던시를 줄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용도 최소화시키고 옵티마이즈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는 이거를 백홀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홀. 그렇게 해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통해서 백홀로 하면서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비디오 서빌런스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고요. 기존 와이파이 AP 대비해서 10배 정도 줄어든 걸 통해 가지고 뭐 마이크로 슬라이싱도 되고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쪽에서도 사실은 높은 크레인을 요즘에 이제 5G로 움직인다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한 곳들이 있을 때 그거를 비디오 서베일런스 한다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미 저희가 미국 쪽에 그 스마트 항만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실제 야드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A 근처에 있는 도심 무슨 배송 터미널입니다. 배송 터미널에서도 야드에서 이걸 프라이빗 5G 셀로나망을 활용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공장 내에 이런 이제 물류 움직이는 이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 운행 야드 트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와이파이 할 때는 중간에 가다 끊기고 멈추고 해서 24시간 운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P5G망을 구축하면서 이 자동차, 자동 운행 야드 트럭이 24시간 운용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이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120만 평 정도 되는 부분을 18개 아웃도어 AP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업로드라든지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자동 운행 야드 트럭이 24시간 운행된다. 그러면서 효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콩카 앞에 이제 물류 쪽에서 나왔던 회사인데요. 미국 최대 타일 공장이고 거기에 물류센터가 있고요. 물류센터에서 AGV가 쭉 돌아갑니다. AGV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브라의 태블릿이 있고 그다음에 포크리프트 이런 것들이 이 5G망을 통해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아웃도어 인도어 IP 대비 뭐 4분의 1 정도 줄었고 뭐 이런 것들 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KPEX, OPEX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프루브 됐다는 것들을 실제 저희가 미국 사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도어지만 저희가 RF 네트워크 플래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옵티마이즈된 그런 AP 설계를 통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을 좀 많이 없애고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37,000평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커버를 했고요. 핸드오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되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무드하게 와이파이 대비해 가지고는 핸드오버도 되고 안정성도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자동화 물류 공장인데요. 요게 14층, 14레벨 정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150개의 로봇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50개. 얼마나 복잡하고 크겠습니까? 이 부분이 와이파이로 했을 때는 중간에 끊어지면 전체 시스템 리셋을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뭐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하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커버를 충분히 이제 P5G로 커버하면서 다운타임이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율성들을 높였던 그런 물류센터에서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뭐 6만 번 이상의 핸드오버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도저히 와이파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확장성을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이 아까 저기 말씀하셨지만 기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은 이 프라이빗 5G, 이음 5G를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 향후 뭐 1년, 2년, 3년 내에 제대로 된 어떤 설계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 재작년 정부의 과제를 통해서 이제 실증 정도 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셀로나 장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정말 그 소규모 사업장부터 해서 이 부분들을 보편화시키고 이 P5G망이 적용된 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저희 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 이음5G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정말 깨끗한 좀 어떤 헬스시장 그런 에코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시장 못지않게 이 P5G를 활용해서 정말 인더스트리 4.0, 5.0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